안녕하십니까. 발송배전기술사 이승재입니다. 오늘은 분산형 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한 번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두 번 또는 세 번 정도 동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먼저 분산형 전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한 2000년 초반, 2002년도부터 이 관련된 업무들을 쭉 해왔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소형 가스 열병합이 좀 주된 어떤 분산 전원의 어떤 주된 주류였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가스 가격이 많이 좀 쌌던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 소형 가스 열병합이 많이 보급이 되고 뭐 가스공사나 이런 데서 좀 지원금들도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렇지만 근래에는 소형 가스 열병합은 지금 현재로는 새로 신설되는 건 거의 찾아보기 좀 어렵죠. 그런 부분보다는 그 신재생 관련된, 그러니까 태양광, 연료전지 또는 풍력 등등에 관련된 전원들이, 그러니까 이 분산 전원들이 이제 계통에 어떻게 좀 연계를 하느냐, 연계될 때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 이에 대한 각종 기술 기준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큰 화두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지금 한전에서 나온 뭐 이 지금 자료는 한전에서 다 공개가 되고 있는 그런 자료들인데요.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제가 이 어떤 정기적인 그 기술하고 이 부분하고 좀 매치하는 그 서로 좀 연관시켜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전기쟁이들의 공부방 카페에도 같이 올려놨으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카페도 있고, 이거는 뭐 한전 홈페이지에도 있기 때문에 구글에서만 해도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전체 기술 기준 전체를 제가 다 설명드릴 건 아니고요. 좀 필요한 사항, 그리고 좀 기술적으로 좀 궁금해 하실 만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기술 기준 가이드라인이라고 거의 200페이지, 300페이지 가까운 이 관련된 설명 서적도 있는 설명된 파일도 있는데, 사실 그 부분 좀 너무 많고요. 제가 그 부분으로 좀 설명드리기 조금 애로사항이 좀 있고, 그래서 기술 기준 이 자체만 가지고 좀 짧게 이렇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총칙에 보면 용어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어도 뭐 여러 가지 사항들로 좀 나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그냥 핵심이 되는 거 몇 가지만 조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용어의 정의에서 우리가 분산형 전월, 뭐 여기서는 DER 그리고 Distributed Energy Resource 이렇게 좀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1990년대 말부터 해서 그때 소형 그 가스 열병합이라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소형 가스 열병합이 좀 주된 주류였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개통과 병렬 운전되는 이런 그 계통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되게 분산형 전원이라 좀 언급이 됐었고요. 그래서 분산형 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정의가 돼 있지 않다가 이 연계 기술 기준 맨 앞장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2005년도부터 이 연계 기술 기준이 좀 한전에도 이제 점차 어떤 규격화돼서 이렇게 좀 나오는 추세가 되었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산형 전원 그러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대규모 집중형 전원과는 달리 소규모로, 그러니까 여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규모로 전력 소비적 부근에 분산하여 배치가 가능한 전원으로. 그러니까 뭐 우리 지금 태양광도 대부분 이런 계통인 거죠. 태양광, 뭐 연료전지는 뭐 일상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것보다는 뭐 주로 이 부분들은 발전소라든가 그런 위주로 좀 많이 되고 있죠. 뭐 일상적인 부하에도 좀 같이 연계가 되어 있긴 하지만 대개 보면 발전소나 이런 개소에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풍력 있고, 풍력은 그래도 비교적 좀 친숙한 거죠. 태양광이나 풍력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분산하여 배치가 가능한 전원으로 다음에 항목에 해당하는 발전 설비를 말한다. 뭐 그렇게 여러 가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발전 사업자 얘기도 좀 나오고요.
여기에 뭐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 신에너지 세 가지, 재생에너지가 일곱 가지인가 여덟 가지 정도 되죠. 제가 지금 가지수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일곱 여덟 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분산 전원이라고 하는 용어로 좀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하이브리드 분산 전원이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우리가 뭐 기술사 공부하실 때나 뭐 다른 거 업무 하실 때도 많이 들어보셨지만 하이브리드 많이 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대개 우리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과 분산 전원이 같이 결합해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보통 하이브리드 분산 전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렇게 좀 되는 거죠. 분산 전원이 있고요. 여기에 보면 제가 G라고 그냥 표현을 해놓겠습니다. 이거 분산 전원입니다. 뭐 태양광 연료전지 또는 그 저기 풍력 뭐 이런 등등에 대한 분산 전원을 그냥 G라고 좀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뭐가 붙나요? ESS라고 하는 그 에너지 저장 장치가 같이 붙어서 뭐 계통과 연결이 되든 계통과 연결도 되고 계통과 연계가 되는 것도 있고 또 부하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급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쓰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는 하이브리드 분산형 전원 또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태양광이나 풍력 등에서 근래에는 이 ESS 시스템과 많이 좀 연결을 해서 쓰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몇 장 조금 넘어가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단순 병렬, 역송 병렬, 그리고 단도 분전 이런 그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단순 병렬은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옆에다가 여기 읽어보고 옆에서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산형 전원을 한전계통에 연계하여 운전하되 생산된 전력의 전부를 군의 계통 내에서 자체적으로 소비하기 위한 것으로 한전계통으로 송전되지 않는 병렬 형태를 말한다. 역송 병렬은 반대로 한전계통으로 송전되는, 이거는 한전으로 매전을 하는 거죠. 한전으로 매전한다의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매전의 형태가 아니라 그냥 자체적으로만 소비한다. 뭐 이런 계통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되죠. 우리가 단순 병렬 그러면 단순 병렬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한전이고요. 한전 계통이 있고 예를 들어서 변압기가 있고 내부에 이렇게 뭐 분산 전원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그냥 G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분산 전원. 여기 부하가 있겠죠. 부하가 있습니다. 뭐 손해계통에 뭐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일반적인 대규모 공장이 될 수도 있고 부하가 있겠죠. 뭐 개략적인 그 계통이 됩니다.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는 분산 전원이 없을 때는 오로지 한전에서 이렇게 받아서 그 한전에서 전력을 서비스 받아서 쓰는 이런 계통인데 반해서 이렇게 분산 전원이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또 공급을 할 수 있는 계통입니다. 즉 로드가 이런 경우에 대개 뭐 제가 그냥 예시로 본다면 뭐 10,000 정도 된다. 10,000 kVA 정도 부하가 된다. 그러면 이 분산 전원이 없을 때는 변압기 용량이 10,000 정도는 기본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 용량, 여유분 이런 거 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1대1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로드와 변압기를 1대1로 봤을 때는 로드가 많으면 그냥 변압기 많이어야 되죠. 그런데 분산 전원의 경우가 분산 전원이 연계됐을 경우에 단순 병렬이라는 것은 오로지 이 분산 전원의 그 용량이 적어도 로드보다는 커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손해계통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그냥 쓰는 거기 때문에 쓰도록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분산 전원에 대한 내용이 한전으로 매전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단순 병렬이라고 합니다. 즉 여기에 사용되는 부하에 사용되는 최소 전원이 예를 들어서 한 5,000 정도다. 5,000 kVA 정도다. 그러면 분산 전원은 적어도 이 5,000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그래야 한전으로 역송이 되지 않는 그런 계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제가 아파트 같은데 소형 열병합 그 발전을 하면 되게 손해계통이 뭐 2,000 뭐 또는 3,000 이 정도 되면
그 소형 열병합 계통은 잘해야 한 5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만 그 500 정도 통해서 전량 다 손해 계통에서 쓸 수 있게끔, 즉 한전에서 내려오는 그 전력량을 좀 세이브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계통이 우린 보통 단순 병렬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에 반해서 역송 병렬이 있습니다. 역송 병렬. 역송 병렬은 조금 전에 있는 그림을 좀 다시 한번 그려보면요. 부하가 있고요. 로드 부하가 있고요. 여기에 발전이 있습니다. 발전이 있으면 발전 용량을 일단 크게 가져가는 겁니다. 로드가 한 1000kV가 돼도요. 발전 용량을 한 3000 정도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3메가쯤 가져가서 여기에만 줄 뿐만이 아니라 한전으로도 내가 매전을 하겠다. 한전으로 팔겠다. 이런 얘기죠. 한전으로 매전해서 한전의 그 파는 비용을 통해 내가 좀 더 수익을 창출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사실은 이런 계통은 그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발전소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발전소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반 수용과 계통에서 이렇게 발전기를 조금 더 크게 해서, 그러니까 이 분산전을 용량을 좀 키워서 한전으로 매전을 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태양광, 풍력 등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 손해 계통 사용되는 부하가 상당히 작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키웁니다. 키워서 이 대부분의 그 발생되는 전력을 전부 다 어디로, 한전으로 매전을 하는 형태, 이런 형태가 바로 역송 병렬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하실 부분은요. 단순 병렬이든 역송 병렬이든 전기적으로 볼 때는 그 연결이 되어 있는 거는 똑같습니다. 단지 그 전력량이 역송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대한 차이만 좀 있을 뿐이지 정기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단순 병렬과 역송 병렬이 완전히 다르냐? 다른 게 아닙니다. 정기적으로는 동일한 계통입니다. 동일한 계통이나 오히려 전력이 역송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그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은 동일하다. 이렇게 일단 내용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내용을 좀 하나를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가 요 뒷부분에서 이제 보면 단독 운전이 있습니다. 아일랜드 운전. 아이슬란드가 아니죠. 이거 아일랜드라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한전 계통의 일부가 한전 계통의 전원과 정기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분산 전원에 의해서만 가압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부분을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좀 됩니다. 여기는 좀 지워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여기가 한전 계통입니다. 여기 한전이고요. 그리고 여기 차단기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그리지 말고 이렇게 좀 그려볼까요? 제가 이렇게 좀 그려보면, 제가 좀 실계통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거는 154 229입니다. 22.9kV 계통이고요. 여기 차단기가 있습니다. 선로가 있겠죠? 선로가 있고 여기 손해 계통이 있습니다. 우리 그 일반 229 계통의 손해 계통이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발전기가 하나 들어갑니다. 이쪽 편에 발전기가 들어가고요. 이게 물론 손해가 되겠죠. 로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계통에서 만일에 어떤 사유로 변압기가 아웃이 됐습니다. 이 변압기가 트립이 됐습니다. 트립 됐다는 얘기는 결국에 여기 있는 차단기가 트립이 됐다는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되죠. 왜? 변압기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럼 문제 생겼다는 얘기는 여기가 트립이 됐으니까 2차 측까지 같이 트립이 되는 걸로 일단 보겠습니다. 조금 간편한 예시를 위해서 그냥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같이 트립이 됐다라고 좀 보겠습니다. 이럴 때 만약에 한전이 트립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정전이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런 선로가 정전이 된 게 아니에요. 한전 계통이 이 변압기가 정전이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오픈이 된 상태에서 이 발전기가 그대로 가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 계통이
배전계통의 경우는 지금 선로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몇 개가 있죠. 3개, 4개, 뭐 5개, 잘못 드렸네요. 뭐 4개 또는 6개 이런 계통으로 연계가 그 배전 계통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계통들은 어때요? 그대로 운전이 되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이 발전기가 가압이 돼 있으면 어떤 상태가 유지가 되죠? 발전기가 여기뿐만이 아니고 여기 안 바뀌네요. 여기뿐만이 아니고요. 오히려 또 어떤가요? 이렇게 지금 가압이 되어 있는 상태. 전력을 주는 거는 다음 문제고요. 여기 발전기가 오픈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전압이 계속 여기가 얼마가 걸려요? 그냥 22.9kV가 인가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물론 이런 상태가 되면 발전기가 발전기 용량은 작고 부하량은 크기 때문에 전압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일단 그거는 조금 논외로 보고요. 이 상황에서 본다면 발전기가 어때요? 나머지 배전 계통에다가 전원을 공급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가. 그러니까 뭐 그에 따라서 여기는 전압이 어때요? 일단 22.9의 전압이 인가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를 한전과는 분리되어 있다. 한전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운전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아일랜드 운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일랜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아일랜드 운전이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런 일이 있으면 발전기가 물론 트립이 되도록 실제로는 다 꾸며줍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꾸며주지만 이런 게 계속 유지가 된다면 발전기 입장에서도 이 과부하 걸려서 아무래도 좀 손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충분히 고려를 좀 해줘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이 우리가 아일랜드 운전 또는 단독 운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독 운전이라고. 그래서 이 부분까지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뭐 앞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다른 공통 연결점, 분사령 연결점, 접속점, 접속 설비 이런 것들은 조금만 읽어보시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이 단순 병렬, 역성 병렬, 단독 운전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래도 개념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뒷부분에 넘어가 보면 그 연계 기술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연계 기술 기준이라고 이렇게 좀 있습니다. 이렇게 2장에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중에서 제가 7조부터 몇 가지를 조금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7조에 보시면 한전계통 접지와의 협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까지만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리고요. 뒷부분은 제가 다음 그 영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한전계통 접지와의 협조는 그 역송병렬 형태 분산전원 연계 시 접지 방식은 좀 다시 좀 지워보고요. 접지 방식은 해당 한전계통에 연결되어 있는 타설비의 전격을 초과하는 과전압을 유발하거나 한전계통의 지락 보호협조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단 분산형 전원 설치자가 비접지 방식을 사용하여 연계하고자 하는 경우 한전계통 접지와의 협조를 만족할 수 있도록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실 이 얘기만 놓고 보면 되게 어렵습니다. 이해도 잘 안 되고요. 이 경우는 제가 여기 영상을 한번 제가 인터넷을 한번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 전기쟁이들의 공부방 유튜브에 영상을 좀 올리고 있는데요. 여기 전기쟁이들의 공부방에 보시면 전기기술사 공통이라는 방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개통연계용 변압기 결선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변압기 결선별 대칭회로도 그리고 여기 대칭회로를 위한 고장 계산 1, 2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들이 좀 이해가 된 상태에서 연계용 변압기 결선을 보시는 게 좀 더 좋은데 이 부분까지가 다 조금 어려우시면 적어도 개통연계용 변압기 결선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내용을 좀 보시면 제가 방금 요 내용 한전계통 접자의 협조에 대한 사항들을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이 부분을 연계를 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잠깐 놓고 보면요.
요걸 좀 놓고 보면 이렇게 좀 되죠. 우리가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런 게 이 계통이 있습니다. 이 계통이 이렇게 지금 여기는 한전이고요. 한전에 뭐 22.9 계통이라고 보겠습니다. 22.9 계통이라고 보고요. 이 한전 계통은 조금 이걸 자세히 그려보면 이렇게 좀 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에 1554 그리고 22.9 뭐 이런 계통이 되는 거죠. 이 계통이 이렇게 좀 표현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그대로 그리셔도 됩니다. 근데 좀 간단하게 그리려고 이렇게 좀 그렸고요. 그러면서 요게 기본적으로 앞에서 보셨지만 한전계통과의 어떤 접지 방식을 잘 유지를 좀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하는 이유는 발전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발전기가 가압된 상태에서 한전계통으로 역송이 되거나 또는 한전계통이 어떤 문제가 됐을 때 그 부분을 검출하기 위해서 이 연계용 변압기, 요거 연계용 요걸 변압기라고 합니다. 연계용 변압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계용 변압기에 대한 결선 방식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연계용 변압기의 결선 방식은 크게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1차 측을 Y, 2차 측을 델타로 쓰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고 요거에 대한 방법이 사실 이렇게 써서 여기 직접 접지하는 요 계통은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방식을 그대로 채용을 한 겁니다. 발전소에 대한 승합 변압기의 결선 방식이 이렇게 좀 구현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손해 계통에서 쓰기 때문에요.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 접지, 그리고 델타. 그러니까 Y 델타이면서 여기에 발전기를 붙이고요. 발전기를 붙이고 여기에 또 이제 그냥 손해 계통에 로드를 그냥 쓰는 경우에 로드를 쓰는 경우 이걸 좀 지워보고요. 로드를 쓰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Y를 써서 이게 좀 조금 불명확하네요. 여기를 좀 다시 한번 좀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키가 잘 안 먹네요. 좀 다시 한번 보면 Y 직접 접지 물론 때에 따라서는 직접 접지가 아니라 저항 접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델타 결선이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발전기가 오는 타입 그리고 이쪽 편에 뭐가 오나요? 한쪽에 로드가 그냥 쓰이는 타입에서 로드가 이런 타입으로 쓰기 위해서 이 변압기 대신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기는 물론 여기 발전기죠. 또 하나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기는 우리가 늘상 사용하듯이 델타 Y 변압기를 그냥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사용을 하면 만약에 한전 쪽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한전솔로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락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한전에서는 이 지락을 검출을 해서 오픈을 시킵니다. 그렇지만 여기가 지금 델타이기 때문에요. 이 지락에 대해서 이 발전기에서 공급되는 지락 전류, 발전기 측에서 공급되는 지락 전류를 검출할 수 있는 방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검출하기 위해서 여기 어떻게 쓰냐면 Y 델타 이 부분을 접지 변압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접지 변압기. 이렇게 해서 지락 전류를 통해서 검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요거 대신에 또 뭐가 있나요? 여기다가 우리가 많이 쓰는 Y 오픈 델타 PT를 좀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좀 지워보고요. 여기에다가 뭘 쓰냐면 Y 오픈 델타 자꾸 이렇게 그려주네요. Y하고 오픈 델타 TR을 써서 오픈 델타 TR이 아니라 PT를 써서 오픈 델타 PT를 써서 지락을 검출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실제 이 방법을 이렇게 쓰기보다는요. 이 방법보다는 이 방법이나
이 방법이나 이 방법을 좀 쓰고 있습니다. 잘 사용이 되진 않지만 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이 여기 있는 tr 대신에 여기에 y에 지그재그 변압기를 쓰는 형태도 있어요. 지그재그 변압기를 형태를 써서 여기에 발전기를 붙이는 방식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설명드린 이 방식들은 제가 조금 전에 유튜브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유튜브 영상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 변압기 개통연계용 변압기 결선에서 조금 더 지금보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근데 좀 더 이해를 하시려면 변압기 결선별 대칭회로도 좀 보시는 게 좋고요. 이걸 또 이해하시려면 대칭회로 이용한 고장 계산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봐두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조금 전에 보셨던 한전계통 접지와의 협조는 여기에 과전압 유발하거나 지락고장 협조를 방해해서 안 된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 분산형전은 설치자가 비접지 방식을 사용하고자 연계할 때는 접지와 협조를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등등 이런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이 사항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 앞에는 써 있는 그 부분이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아주 당위적인 얘기만 나왔어요. 아주 당연한 얘기만 써놨는데 이 대책을 수립할 때는 여러 가지 것들을 사실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 검토할 때도 많은 부분들이 정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고, 이걸 또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 고장 계산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고장 계산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대칭회로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대칭회로도 중에서도 우리가 양단 전원일 때 대칭회로도, 한단 전원일 때도 그렇지만 양단 전원일 때도 반드시 이해가 선행이 돼야 되고, 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변압기 결선별 대칭회로도 이런 부분들이 같이 선행이 돼야, 대칭회로도가 선행이 돼야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는 것을 선행해야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히, 그리고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책이라는 부분이 그냥 뭉뚱그렸지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내포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까지만 지금 제가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 강의에서 제가 이제 뒷부분에 동기화라든가, 또는 여기 지금 보시면 동기화, 비의도적 한정값, 이상 분리, 이상시 보호 협조 등등을 조금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요적으로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영상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